공수처는 수사 단계마다 논란을 낳고 있는 상황이죠. 공수처에서는 줄곧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를 보면은요.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서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 기대된다. 당시에는 공수처의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들고 있었고, 경찰만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 권한이 있다 해서 공조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 맥락 그대로 보면은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읽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공수처 물어볼게요. 수사권이 없다는 부분 끝나고 우리 공수처법에 의하면 지금 대통령이 수사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얼지권 남용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고요. 그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는다라고 여러 차례 체포영장의 발부, 그다음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통해서 사법부의 권위 있는 판단을 다 받은 바 있습니다. 재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법원의 어떤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인가. 시청자 여러분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에 대해서 공수처에서도 입장을 냈죠.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한 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수처 수사가 쟁점이 돼서 구속 취소가 인용된 상황에서 과연 저게 설득력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대변인께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특히 우리 오늘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제가 인정하는 부분은 어쨌든 법원에서 어쨌든 이 형사 25부는 네. 구속을 취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정하면 사정이 있지만 따라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인정하면 따라야 되지만 그렇죠. 어쨌든 법에는 7일간의 기간이 있게 또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이 검찰이 이거 7일 동안 시간을 가지고 고민한 다음에 네. 포기를 하든지 즉시 항고를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법으로 명확히 보장이 되어 있는데 왜 이걸 바로 지금 하라고 압력을 넣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차후에 또 대법원에 가서 또 이제 판단을 받는 건 차후에 또 벌어질 일인데 네. 저는 어쨌든 지금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 바로 하지 않으면 뭐 이게 불법 구금이다, 이건 잘못됐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똑같은 말씀이 계속 드리는데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 규정이 사실상 이제 위헌 판정 받은 것과 진배 없다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의 심우정 총장 등도 회의를 거쳐가지고 거의 만장일치였다는 거, 그렇게 언론 기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법률가들이 볼 때 유사한 조항인데 이보다 더 경한 조항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났으면 네. 이보다 더 중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구속 취소에 관련돼서 당연히 인권 위헌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누군가 이걸 나중에 소송하면 당연히 위헌 결정 날 그 해당 조항을 지금 적용시켜서 즉시 항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검토하는 특수본의 태도가 맞는지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그 결정이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에 어떤 영향을 과연 미칠까? 이것도 사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여야의 입장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를 합니다. 공수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10분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명백한 군사 쿠데타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 않습니다. 헌재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헌재 판단에 대한 입장들이죠.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헌재 선고에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반대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구속기간 계산에 대한 이 절차상 문제일 뿐 대통령 탄핵 사유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수처의 어떤 수사권에 대한 정당성이 흔들렸을 때 네. 소위 이제 헌재가 채택한 전문 증거의 정당성, 전문 증거를 상당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 측에서 헌재가 결정한 어떤 증거에 대한
정당성이 충분한가라고 네. 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와 반면에 현재의 재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내란이면 파면이고 내란이 아니면 파면이 아니다 이런 논리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헌재에서 내란죄를 아예 없애자라는 얘기를 한 이유도 그런 것이 없어도 일정 정도의 어떤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재판 상태에서 예. 충분한 또 10차례 넘어서의 어떤 변론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예. 뭐 큰 흔들림 없이 결과에 이룰 수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호 대변인께서는 헌재 재판에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논리로 보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른 문제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이것이 어쨌건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절차의 정당성이 있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의문을 다시 한번 이제 제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헌재에서도 그런 마찬가지의 이제 절차의 정당성 문제가 여러 번 제기가 됐었거든요. 네. 변론을 11번밖에 안 한 것. 그다음에 중요 증인들의 진술이 흔들리는데도 뭐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간 것도 예. 그렇고요. 네네. 시간 뭐 정해놓고 1분도 더 못 준다. 그다음에 이제 직접 신문도 못하게 한 것.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제 형소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 조서, 증거 능력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헌재가 그거 그냥 받아들이겠다라고 증거를 인정하겠다라고 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국은 이제 재판관 3명의 마음이 판단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가 사실 이제 탄핵 심판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느냐라는 다소간 주관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사정의 변경이 저는 그 재판관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일정 부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 하나 추가하면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게요. 어떤 일단 거였어요? 증거 측면을 따져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가 세 갈래로 진행이 되는데 공수처는 사실 수사한 게 없습니다. 경찰이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수사했어요. 그다음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수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검찰이 했던 거죠. 검찰이 했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를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에 만약에 내란 수사권이 인정이 안 되게 되면 예. 그러면 공수처와 동일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로부터 검경 받은 그 수사 기록 중에 검찰로부터 받은 부분은 이건 증거로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어요. 예. 오히려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한 수사 부분은 당연히 증거로서 사용되겠죠. 네네. 그런데 검찰이 직접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게 아니고 본인들이 했던 이제 다수 군 관계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재판관들이 내심 생각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헌재 재판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따라서 영향이 클 여지도 없잖아 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증거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무슨 헌재가 무슨 뭐 특별한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으면 글쎄 이 증거가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같은 생각이신지요? 다르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요, 이제 뭐 구속 취소의 주요 사유가 이 형사 절차상의 문제인 건데 결국 탄핵 심판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 말씀하셨지만 전혀 네. 헌재에 증거로 채택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또 검찰과 경찰이 혼용되어 있지만 예. 결국에는 이게 뭐 탄핵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결정적으로 저는 뭐 전체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쟁점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헌재 그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미칠 영향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들이 위법 수집 증거인지를 두고 지금 공방이 전방이 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형사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상당히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앞에 수사했던 것들이 거의 쓰여질 수 없다면 네. 결과적으로 거의 100% 공판 중심주의로 가야 되는 뭐 바로 다 모든 증인들을 불러서 예. 실제로 보면 그 재판의 과정들은 굉장히 지리하게 네. 오래 갈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공수처와 검찰이 조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물론 예. 이제 군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군사 재판으로 넘어가서 다르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었던 거의
전문 증거의 효력은 거의 채택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